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2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말에 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말은 그 문화에서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했나요? 맨날 밥 굶으니까 진지잡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밥을 많이 굶었으면 진지잡수가 인사냐고요. 그런데 노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아무 탈이 없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안녕하지 못해서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노인들은 안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밤에 죽는 일이 많았었다. 그런 얘기예요. 갑자기 죽는 일을 뭐라 그래요? 급사. 노인들은 급사하는 일이 많아요. 갑자기 죽는 일이.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급사하는지, 급사를 일으키는 거 오늘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뭐냐면 사골육수예요. 사골이 무슨 사골이에요? 소사골이에요. 소뼈예요. 소뼈 육수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갑자기 급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쇠고기를 먹으면 아주 급사하기가 쉽습니다. 쇠고기가 급사를 하는 데는 최고의 영험한 물질이에요. 음식이에요. 쇠고기가 왜 그러느냐면 쇠고기 기름은 40도씨가 되어야 녹습니다. 이게 초식동물 다 마찬가지예요. 초식동물들 고기는 기름이 40도씨가 돼야 녹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체온은 37도밖에 안 되죠? 먹을 때는 소화 효소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분해가 또 위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딱 먹기까지는 하고 흡수까지는 돼요. 흡수까지는 되는데 우리 흡수되자마자 우리 몸에 가서 모세혈관을 딱딱딱 막아요. 여러분, 제가 드라큘라보다도 피를 더 많이 뺀 사람이에요. 세상에 드라큘라만큼 전설의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요, 피를 뺀 양을 10년 동안 피를 뺀 양을 보면 내 몸에서도 물론 뺐겠지만 여러 우리 교실에 오시는 분들 피를 뺀 양을 합하면 탱크 로리로 하나 더 돼요. 얼마나 많이 뺐겠어요? 피 빼는 거에 대해서는 나하고 논하면 안 돼요. 무지무지하게 피를 많이 뺐어요. 어마어마하게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임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내 피가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물어보면 100% 소고기 먹었어요. 안 먹은 사람 없어요. 소고기만 먹으면 모세혈관을 딱 막아서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건요, 우리 혈관이 이게 혈관이 막힌다는 얘기는 혈관이 막히면, 큰 혈관이 막히면 바로 죽는 거고요. 혈관이 막힌다라는 얘기는 기가 막힌다. 혈관이 막힌다라는 얘기하고 기가 막힌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혈동원이에요. 그래서 혈관 막힌다, 모세혈관 막힌다, 기가 막힌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는 급사를 할 수가 있다. 밤새 안녕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게 적은데 노인들은 이미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급사를 할 수가 있다 이게요. 뭘 하면? 쇠고기를 먹으면. 쇠고기,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실에서 강조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암에 안 걸려야 돼요. 암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암에 걸릴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의민들 중에서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성물질, 암물질을 제거, 이거 홍파고 2주만 붙이면 암물질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코웃음 쳐요. 문재인이도 암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는 와도 내가 꼭 이런 거 얘기하면 내가 고쳐주기 싫은 놈만 오는 경향이 있어서 문재인이도 올지 모르겠어. 안 고쳐져. 이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 말이 우스운가 봐요. 어제는 바둑을 TV를 보면서 중국에 바둑 두는 사람들이 암물질이 많아요. 판팅위라고 하는 중국 그 기사가 있어요. 앞으로 중국 바둑 기사들을 또 제가 다 진단을 해볼 건데 걔도 암물질이 있어요. 나는 쫙 보면 알아요. 암물질 있는 사람은 안 웃고. 저는요, 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암물질이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 알아요. 저 기차역에 가서도 딱 쳐다보면 안 웃는 사람들,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암물질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굴 쳐다보면 재수 없어요, 되게. 두 번째는 쇠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쇠고기 먹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축산업자들이 보면 나 축협 조합원이에요. 나도 소를 4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없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키우고 있는데 쇠고기 먹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으면, 살기 싫으면 양잿물이나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가고 싶으면 쇠고기 먹으세요. 그러면은 재수 나쁘면 저기 요양원에 가서 한 20년 누워 있다 갈 것이고, 쇠고기 먹으면 중풍, 치매, 심장마비, 당뇨, 뭐 모든 성인병 다 걸려가지고 고생 직사하게 하다가 급사만 해도 다행이에요. 급사만 해도. 급사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최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디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텔레비전에서 오메가3 얘기만 듣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무작정, 그 사람들 다 장사꾼인데 그것만 디립대 먹어가지고 몸이 병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 황창현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 그 양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양반 이론은 뭐예요? 집집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그 양반 강의의 주된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먹고 마시고 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에는 안 걸려야 돼요. 암 걸리면 안 돼요. 암 걸리는 사람들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성인의 40%, 종합병원에 가는 사람들 80%, 둔치에서 걷는 사람 90%, 한의원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암 예비 환자예요. 길거리 딱 다녀보면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다 자성물질이 암 예비 환자들이에요. 암 걸리면 가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듣기 싫으면 말어. 두 번째, 먹고 마시고 노는데 비싸면 좋은 줄 알아. 이런
쇠고기 먹으면 간단 말이에요. 쇠고기 먹으면. 여러분, 쇠고기 먹으면요, 가요. 그냥 인생 평생 노력했던 거 남이 암이 탑을 돼버리는 거예요. 쇠고기 정말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은요, 모이면 나 무서워서 쇠고기를 해장국 같은 거 못 먹어요. 내가 막 지랄하니까. 그런데 나는 쇠고기를 안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쇠고기를 먹는 경우가 생기는 게 그게 사골육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쇠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친구가 한 명 왔어요. 그 친구 사회라면 잘 나오는 친구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너 쇠고기 먹었냐? 안 먹었다 이게. 아니야, 이거 먹었어. 뭐 먹지 않고는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짬뽕 한 그릇을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짬뽕하고 쇠고기하고 아무 관계, 해물 짬뽕인데? 아니야. 육수는 다 짬뽕도 대부분은 제가 중국집에 가서 다 물어봤어요. 짬뽕, 이거 사골육수 들어가는 거예요. 육수. 왜 사람들이 음식에 사골육수를 많이 쓰느냐면 소고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소고기를 맛있다고 하고 먹고 갈비탕을 먹고 뭐 도가니탕을 먹고 이러는 것이 왜 쇠고기를 먹느냐면 고소한 맛 때문에 그래요. 고소한 맛. 고소한 맛이 왜 고소한 맛이 생기느냐면 이것은 포화지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포화지방은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 이 두 가지가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트랜스지방이 뭐냐면 불포화지방을 기름에 튀기면 그게 트랜스지방이 되는데 그게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 트랜스지방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치킨. 이게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들 과자 좋아하죠? 과자 대부분이 기름에 튀긴 거예요. 그래서 비스켓 같은 거 맛있죠? 고소한 맛이 나죠? 오죽하면 과자 이름 중에 고소미도 있을까? 고소미.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쇠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음식 창사들이 사골육수를 사용을 하느냐? 고소하니까 그 집에 가니까 맛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사골육수를 쓰는 거예요. 사골육수를 쓰면 고소한 맛 때문에 음식이 대단히 맛있어요. 심지어는 밥을 할 때 사골육수를 치는 거예요. 그럼 밥이 고소해지니까 밥맛이 무지하게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골육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짬뽕, 짜장면 먹으세요. 중국집 가면 짬뽕 먹지 말고 안 쓰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 하는 월남국수, 월남 쌀국수, 그렇죠? 여기는 두 부류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닭 육수를 쓰는 곳도 있고 뼈 사골 육수를 쓰는 데도 있어요. 나 소고기 안 먹었는데 왜 안 나와? 안 먹었다니까. 물어봤더니 냉면을 먹었대요. 냉면도 사골 육수입니다. 아시겠어요? 냉면 육수가 다 90% 이상이 다 사골 육수를 써요. 냉면하고 똑같은 것이 뭐예요? 냉면하고 똑같은 거 강원도 평창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뭐죠? 그게 모밀국수. 막국수 육수도 다 사골 육수예요. 돼지뼈 해장국 하면은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돼지뼈
뼈 해장국에서 당연히 돼지만 있을 줄 알았는데 뼈 해장국 여기에도 사골 육수를 쓰더라고요. 제가 서초동 교실에 있을 때 저는 뼈 해장국을 좋아하니까 거기 그 한 집을 뭐 게르마늄 뭐 어쩌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먹는데 그 집만 갔다 오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도 사골 육수를 쓰는 거예요. 왜 써? 사골 육수를 써야 맛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소한 맛 때문에. 더한 내가 최고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순댓국인데 순댓국집에도 90% 이상 그러니까 옛날 재래식 방식을 사용하는 옛날 시장 같은 데 있는 곳은 돼지 뼈만 쓰는데 순댓국집도 사골 육수를 쓰는 거예요. 왜? 손님들한테 맛있다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물어보면요, 순댓국집에 가서 여기서 소 사골 육수를 써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는 소 사골 육수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맛있다는 집 순댓국집 잘한다는 데 가보면 전부 다 사골 육수를 써요. 그게 또 어디 있어? 맛있는 잘 되는 칼국수집 여기 전부 다 사골 육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골 육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바지락 칼국수집 이런 데는. 예? 이게 최고 흔히 사골 육수가 들어가는 것이 짬뽕. 이게 놀란 거예요. 짬뽕 먹고 나서 그릇이 깨끗하던가요? 뻘거는 것이 고추기름 때문에 뻘거는 줄 알죠? 기름이 동글동글 그릇에 묻어 있는 것이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육개장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짬뽕 먹고 나면 그 묻어 있는 상태가 육개장이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시중에도 이런 음식점에 사골 육수를 무지하게 유통을 한다. 제가 아는 사람 봤더니 이게 분말로도 유통이 되고 사골 육수를 만들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골 육수 먹는 것 이것도 소고기 먹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급사를 하거나 평생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생을 않고 노후에 편안히 살다 가려고 하면 암 걸리지 말아야 되고 쇠고기 먹죠. 이 쇠고기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모든 병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중풍 치매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중풍 치매 안 걸리려고 하면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추를 사열해 놓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우리 홍세진 건강교실 강의라도 들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제가 성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나쁜 사람인데 어느 날 혼자 있다가도 성질이 바락바락 나는 수가 있어요. 죽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줘. 예수님은 또 얼마나 답답했고 부처님도 답답했을까? 이치를 깨달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심지어는 예수님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다 죽은 다음에 알려줘 봐야 전혀 필요 없는데 죽기 전에 알려질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골육수.